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새 남자의 두서없는 이야기 우물박 개구리입니다. 사막고래입니다. 네, 버십니다. 산고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저희가 한비자 오늘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한 일주일 동안 한비자 좀 보셨습니까? 역시 훌륭하다. 예. 자, 일단 한비자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렇죠. 네, 그럼요. 그렇죠. 일부러 안 본 겁니다. 역시 좋다. 자, 일단 이제 한비자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사기 열전에서 나오는 한비자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좋습니다. 네. 사마천? 사마천. 오. 사마천의 사기 맞죠? 맞죠. 네. 사마천의 사기죠. 네. 예, 사기. 그 히스토리. 아, 히스토리. 역사. 역사 기록. 그렇죠. 히스토리. 사기죠. 거기 보면 이제 열전편에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비자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한비자는 한나라라는 나라의 귀족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그 당시에 성을 쓰고 있다. 근데 그 나라 이름이 내 성이다. 그죠? 왕족이에요? 아, 그럼요. 왕족이죠. 예. 그 우리가 대한민국 할 때 한이랑 같은 한자예요. 그 한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자라고 할 때 한은 그 다음이에요. 그 진시황이 이때 한비자가 있던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나서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몇 년 안 있다가 없어져요, 진나라가. 그리고 나서 막 그때 우리 장기 얘기했잖아요. 항우와 유방이 싸우고 만들어지는 그 나라가 우리가 지금 한자 하는 그 한이에요. 초한지. 예. 뭐 초한지 할 때 그 한. 근데 이 한비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할 때 한이랑 같은 한자죠. 그 한나라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내 성이 그 한씨다. 나라 이름이 내 성이다. 그러면 얘는 왕족이다. 근데 서자였어. 어쨌든 그래서 그 여러 공자 중에 한 사람인 거지. 귀공자. 선생님. 아니 귀공자. 귀공자. 그 공자. 귀공자라고 얘기하면 좀 쉽잖아. 어쨌든 그 공자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얘가 누구한테 공부를 하냐면 순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했다고. 성악설. 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법가 그 한비자의 법가 사상에는 인간을 무엇으로 결정할 건가, 인간의 그 인성을 뭐로 볼 건가에 대한 부분은 순자의 영향이 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친구가 이사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 근데 이 친구랑 한비자가 이 순자라는 사람의 그때 이제 순자가 제나라에 직하학궁이라고 지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뭐 학교지.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바로 순자지, 순자. 순자는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순자 밑에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공부를 했다고, 이사라는 친구와 한비자. 그러다가 이사라는 친구는 진시 왕제가 있는 진나라로 갔고, 이 한비자는 자기 원래 고향인 한나라로 갔단 말이지. 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자기 왕한테 이제 막 올린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국 칠웅이라고 해서 그 나라 7개 나라 중에 제일 약한 나라가 한나라였어. 칠웅 중에 제일 약한 나라. 제일 약한 나라였던 거지. 딱 중간에 끼어 있어, 게다가. 두드러맞기 좋네. 그 서쪽으로는 진나라가 있고, 막. 그 남쪽으로는 초나라가 있고, 막 강력한 애들이. 동쪽으로는 제나라가 있고, 막. 근데 한 중간에 딱 끼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맨날 이제 피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때 한비자가 무조건 우리나라가 살려면 부국 강병을 해야 된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그렇지. 병사가 강력해지고. 부국 강병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업도 부국 강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회사가 부유해지고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다 전문화돼서 강력해지고. 그러니까 이 부국 강병이랑은 지금도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일이죠. 우리 가족도 부가 강족. 집안이 부유해지고 뭐 아빠, 엄마, 딸, 아들이 전부 다 튼튼하고 강력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있어가지고 부국강병을 해야 된다. 근데 부국강병이면 쉽나 말처럼 어렵겠죠. 어렵지. 네. 그러니까 이때 춘추전국 시대라는 시대는 혼란한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부국강병을 해야 돼. 뭐로 부국강병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군주가 인자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인위적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부국강병 된다. 도가.
그렇지. 그럼 그게 제자백가인 거야. 근데 한비자는 법가란 말이야. 네. 그 나라가 법이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부국강병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법이 제대로 선다는 건 그 법을 활용하는 사람이 누구야? 사람이지, 사람. 네. 그러니까 법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왕이 똑똑해야 되죠. 그래서 근데 그 왕은 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돼? 잘. 사람을 잘 써야 된다. 신하. 음. 인재를 잘 뽑고 간신배를 잘 물리치고. 등용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 법가에서 가장 중요한 술. 술수를 잘 부려야 된다. 공모술수 할 때 술수. 근데 막 속이고 막 이런 나쁜 쪽이 아니라 이게 리더인, 그러니까 그 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게 공평한 법이 있어야 돼. 법은 모든 것에서 평등하다. 그 한비자 네. 책에도 그 말이 딱 나오죠. 법은 평등하게 사람들에게 모두 지켜져야 된다. 일반 백성들도 한번 듣고 법은 이런 거구나 다 알아야 된다. 근데 옛날에 법이라는 게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나라에서 옛날에는 법은 누굴 위해서 있는 건가? 정치. 백성들한테 쓰려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귀족들한테는 법이 있어 없어? 적용이 안 되죠. 적용이 안 돼. 네. 그래서 귀족들한테 예로서 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고. 근데 한비자는 그걸 용납한다 못한다? 못한다. 꼭대기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똑같다.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한비자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죠. 죄송합니다. 책을 펴려고 하니까 좀 귀찮네. 너무 두꺼워. 그렇죠. 네. 이게 초나라라는 나라, 그 한 나라 밑에 초나라가 있었다 했잖아. 그 네. 초나라에 장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그 초나라의 법을 하나 정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마차가 궁궐로 들어오면 안 돼.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의 아들 태자가 다음 왕 될 사람. 다음 왕이지. 태자는 다음 왕이지. 미래의 제국을 아련합니다. 그런 거잖아. 근데 이 태자가 수레를 탁 끌고 우리 아버지가 빨리 오라 그랬으니까 내가 마차 타고 들어가야지. 하고 마차를 타고 쫙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앞에 딱 궁궐 문지기가 스탑! 멈춰! 멈춰 안 가. 마차 멈춰! 마차 멈춰! 이렇게. 멈춰 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 태자가 뭐라 그랬겠어? 비키라. 뭐라 했겠지. 야 나야. 나 누군지 몰라? 나 사단장이야. 야 나 몰라. 야, 이 사단장이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이 법으로 이 마찬 들어올 수 없다는 거지. 암고. 암고. 그러니까 태자가 끝까지 야 비켜. 나 들어갈 거야. 나 태자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탁 그 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칼을 쫙 빼내들고 마차를 다 부셔버린 거야. 그래서 이 태자가 막 걸어서 궁궐로 뛰어 올라간 거지. 그리고 왕에게 울면서 말한 거야. 아빠 야가 마차 다 부사붙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왕이 했단 말이야. 눈앞에 늙은 군주가 있어도 법을 위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뒤에 내 대를 이어서 왕이 될 너에게도 아첨을 하지 않았으니 그 자는 참으로 우리나라에 자랑할 만한 자다. 이는 진정으로 나의 법을 지키는 충직한 신하구나. 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2등급을 높여줘요. 그리고 태자에게 너는 후문으로 나가라. 부끄럽다 이건가. 맞아. 네 잘못을 네 스스로 알아라. 하면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한비자 외저편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까 사단장 얘기하면 그거 사단장 왔는데 암고 돼가지고 포상을 받은 개념 아닙니까 그렇지, 이거? 그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한비자가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건 뭐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동등하게 적용되는 거고 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을 바탕으로 해서 왕은 간신배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술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술법을 쓰면서 군주가 가져야 되는 건 바로 권세. 세력이 필요하다. 왕이 세력이 없고 신하의 세력이 커지면 누구 말을 듣는다? 신하 말. 그렇지. 그래서 한비자의 핵심은 뭐냐? 법술세. 이 법술세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면 어떻게 된다? 부국강병한다. 그렇지. 부국강병을 한다. 회사도
부강변. 어쨌든 이렇게 한비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벌레 같은 자들을 청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교를 하는 유학자들, 얘들은 이 말빨을 가지고 법을 오히려 어지럽힌다. 이게 또 보면 이유가 나오는데 다 찾아서 내 대충 얘기해 줄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걸 아들이 보고 관청에 신고를 했어.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 잡혀 들어갔겠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잡혀 들어가. 네. 잡혔어. 그런 다음에 아들에게 너희 불효자 자식아 그렇지. 라고 해서 그 굉장히 큰 곤욕을 당했어. 그 나라 백성들이 그럼 앞으로 법을 지킬까 안 지킬까? 안 지키죠. 야, 법보다 효도가 먼저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유학자들은 이 글씨를 써가지고 법을 어지럽히고 또 협객이란 애들이 있어. 협객이란 애들은 법을 어기고 무력을 행사해서 드디어 내가 의를 이루었다. 사람들이 칭송해. 그러니까 이 나라 백성들은 전부 다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전부 다 칼 차고 협객이 되려는 거야. 홍길동. 그런 거지. 그리고 편안할 때는 명예를 쫓아서 막 사람들한테 역시 너 말빨 너무 좋다. 야, 역시 사람은 인자해야 되는구나. 그래, 사랑으로 모두를 가리켜야지 라고 해놓고는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이 말빨 털고 막 나는 의를 지킨다 했던 애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려. 그럼 결국 누가 싸운다? 병사들. 그때서야 병사들을 데리고 쓰려고 하니 그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겠느냐. 처음부터 누구를 우대해줘라? 병사. 실제 이 나라를 부국강병시킬 사람들을 일해줘라. 그게 누구냐? 백성들. 일반 농사 짓는 백성들.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농사를 지어서 수확량을 가지고 나라를 먹여 살리고 전쟁이 나면 곡괭이를 버리고 칼을 빼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건 백성이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한비자인 거죠. 그렇게 해서 뭐 고분, 오두, 뭐 내저, 외저 뭐 이런 책들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이렇게 썼고 그 중에서 세난이라는 편이 있어요. 이 세난이라는 편은 참 이게 옛날에 공자도 그렇고 막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막 이빨을 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빨을 털어서 등용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세 떠돌아다니면서 이 나의 사상을 전파해서 임용되는 게 세가 어렵다. 그래서 세난편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세난편이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야. 유세가 왜 어렵냐? 이게 이제 세난편에 한비자의 세난편에 나오는 걸 사기에 적어놨는데 그 말을 들어주는 그 당사자, 그 나라의 왕이 그 마음에 들어야 돼. 그치.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거가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이익을 바래. 그런데 나는 당신에게 이익은 안 되지만 당신이 얼마나 명예로워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그럼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근데 나는 이익을 줄 수 있어. 근데 그 왕은 나는 이익은 필요 없고 좀 명예롭고 싶은데 그것도 또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잘 설득을 해서 그 왕에게 진짜 부국강병의 술책을 전해줄 것인가. 그리고 말하는 것 중에 내가 그 왕의 무언가 치부를 알아도 절대 그 말은 하면 안 돼. 그건 너무 어려워. 근데 그걸 고쳐야 돼. 그걸 고쳐야 잘 되는데 그 말은 하면 안 되지.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 그 한비자에 나온 말이 바로 영린이죠. 영린? 용에게는 길을 잘 들이면 사람이 타고도 다닐 수 있는데 그 비늘 중에 하나가 거꾸로 돼 있다는 거야. 용의 비늘에는 비늘이 쫙 이렇게 물고기처럼 이렇게 비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꾸로 딱 돼 있다는 거야. 걔를 건드리면 용이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거지. 영린은 건드리면 안 될 걸 얘기해. 근데 그 용이 누구야? 왕이잖아. 왕에게 건드리면 안 되는 치부 같은 게 있을 거라고. 누구나. 그렇죠. 건드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데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건드릴 수 있는 때가 온다고. 그렇겠지. 그래서 영린이라는 말도 한비자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 유색객들, 특히 왕에게 내 정치를 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된다? 혀를 조심해야 돼. 영린을 조심해야 되는 거지. 말 조심. 그렇죠. 그러니 이 말을 해서 내가 등용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야. 그걸 세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사기에 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한비자의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오는 책들 중에 고분 그리고 오두 이 두 가지 그 쓰여진 책을 누가 봤냐 하면 진시황이 본 거야. 그러니까 진시황이 그 두 편을 보고 고분이 뭐냐 하면 붕괴한다 이거야. 붕괴한다. 너무 화가 난다.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간신배들이 너무 많아서 부국강병의 술책을 전해줄 수가 없다. 난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거고 오두는 5개의 존벌레란 뜻이거든. 나라를 좀먹는 5 존벌레가 있다. 이 두 가지 편을 진시황이 본 다음에 진시황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했던 말이 과인은 이 사람과 사귈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말을 탁 남긴 거야. 그러니까 그때 옆에 있던 옛날에 순자 밑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 진시황 옆에 있는 이사가 그 한비라는 제 친구가 쓴 글입니다. 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진시황이 그래? 네 친구였어? 보고 싶은데? 근데 걔는 한나라 귀족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한나라를 뚝 패면 얘가 사신으로 오겠네? 야 군사 준비해! 라고 한나라를 친 거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를 탁 공격해서 한비자와 만나게 됐고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한비자는 뭐였다? 말더듬이. 그렇지. 말더듬이었지. 그래서 실망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사가 이간질을 해. 이사는 순자의 밑에서 공부할 때 그때부터 한비자가 자기보다 똑똑한 걸 알고 있었어. 질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등용되면 난 잘리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근데 한비는 한나라의 공자다. 그래서 지금 한비를 잘못 들이면 진나라에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떠나게 하더라도 돌려보내버리면 이거 후환이 생깁니다. 제가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잘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일단 잡아서 가둬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시황이 그래 그럼 가둬 하고 딱 가두게 됐는데 이때 이사가 분명히 진시황이 살려줄 것 같은 거야. 한비자 좋아한다는 거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미리 술을 쓰죠. 독약을 싹 갖다 넣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시황 몰래 사약 받으라. 야 너 이거 먹고 가. 한비자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근데 법가를 한비자가 집대성했는데 그 전에도 법가들이 있었거든요. 이 진시황의 진나라가 되기 전에 진나라에는 효공이라는 왕이 있었단 말이야. 이 진효공이 진나라가 진시황 때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효공 때 시작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진효공에게 상앙이라는 이 법가 사상가가 와가지고 둘이서 막 머리를 딱 부딪혀가지고 막 피를 토하면 둘이 얘기하거든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상황이 그 진나라 진효공을 찾아가는 이야기.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그 잘 보여가지고 나 저 진나라 효공 한번 만나보고 싶다. 상황이라는 사람이 처음 가갖고 막 옛날에 뭐 사망 5제 때 나라가 이렇게 평안했고 하니까 진효공이 뭐 하품을 하고 재미없다. 그런 다음에 제 상황이라는 애 추천해는 누구야? 전대요. 왜 쟤 불렀어? 죄송합니다. 그래. 하나 또 한 번만 더 보게 줘. 또 이제 막 다 다른 얘기를 트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번에 쟤 또 왔어?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알겠다.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옛날 사람들의 법도가 이러했고 뭐 덕치가 어떻고 이걸 하나씩 다 찝어 본 거야.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간 봤네, 간 봤어. 간을 본 거지. 그런 다음에 딱 부국강병 얘기를 하니까 효공이 눈을 딱 뜬 거야 이렇게. 야 자세히 얘기해봐. 이리 와 가까이 와봐. 둘이서 딱 머리를 맞대고 나라를 그때 법을 바꿔가지고 나라를 개혁한 게 바로 상황이 진효공 때 한 거거든. 그래서 진나라가 법으로 강력해졌단 말이야. 근데 그 상황도 마지막에 이게 거열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찢겨 죽었어. 왜요? 진효공이 죽고 나서 다음 왕이 들어왔을 때 법가들은 항상 그래. 법이라는 건 너무 강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법가가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이 권문세족들이 옆에서 자기들이 배불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법이라는 게 딱 서면 어떻게 돼? 비리 다 끊기잖아. 그렇죠. 비리 끊기지, 뇌물 끊기지. 내가 가지고 있던 땅, 야 알고 보니까 내가 니한테 이만큼 줬는데 너 지금 땅이 이만큼이더라. 야 국가에 반납해. 이거 다 들키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효공이 죽고 그 다음에 왕이 올라갔을 때, 야, 쟤 죽여버리자. 그렇게 해서 처참하게 죽거든. 근데 법가들이 대부분 그래. 법이라는 거의 특징이죠. 그렇죠. 예. 인간사에 있어서의 이런 친함을 넘어선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그런 것들 넘어서는 것들 친함을 넘어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친한 게 아니라 얘가 어떤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거기서 숨겨진 무언가를 횡령과 배임과 그 다음에 권모술수를 쓰는 그런 일들이 법가가 들어오면 깨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법가는 그걸 활용하는 군주가 없어지고 다음 군주가 생기면 잠깐 숨어있던 자들은 반드시 다시 나타나서 원수를 갚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비자도 알고 있었다고. 법가는 항상 끝이 좋지 않다. 자기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탁 마시고 간다고. 근데 그때 진시황이 이사의 생각처럼 가두라고 한 건 가둔 건데 근데 야 한비자 난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야 한비자 풀어줘봐. 잠깐 데려와봐. 근데 이미 한비자는 죽은 상태였던 거지. 그게 이 사기에 나오는 한비자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 법이라는 게 참 하나의 부국강병. 부국강병이 그 당시의 나라. 그리고 진나라가 그 당시 진시 황제가 있을 때가 어떤 때였나? 바로 춘추 전국 시대. 네. 춘추 혼돈의 카오스의 시대. 그 수많은 나라들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과연 생존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철저하던 시대에 바로 법가라는 어떤 하나의 강력한 시스템을 가지고 안에 강력한 군주가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만을 활용해서 나라를 키우고 국방을 세우는 거. 바로 그 방법을 활용하는 게 바로 한비자의 법가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한비자는 과연 어떻게 해서 이 법이라는 거를 정의하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 그리고 그 법이 자연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걸 방해하지 않기 위해 신하들을 깨끗하고 유능한 자들은 골라 쓸 수 있고 아부를 떨고 내 눈을 가리는 뭐라지 탕가놀이 같은 애들은 잘라버리는 군주의 술 그리고 그 세력을 왕이 가지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과연 왜 이런 사상은 나오게 된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사상이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자 백가 시대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제자 백가 시대에 과연 어떠한 사상이 근본이 돼서 한비자가 이러한 법가를 집대성하게 됐는가? 그때 시대는 과연 인간을 어떻게 봤던가? 라는 거가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면 인간은 착하다. 성선설. 인간의 인성은 타고난 것 자체가 또 착하다는 성선설. 그건 누구다? 맹자. 맹자. 좋아요. 그리고 인간은 먹고 번식하는 그 욕망만 가지고 태어났지. 이건 선과 악은 아니다. 선악은 없다. 성무성악설. 그렇지. 성무 선악설. 그건 누구다? 고자. 성무 없을 무. 네. 없으니까 뭐다? 고자.
그렇게 안 해왔나? 난 옛날에 그렇게 해왔는데 잘 외워진다. 학교에서. 쏙쏙 들어오네요. 그렇지. 없으면 고자지. 어쨌든 고자에 성무선학설. 아 이렇게 안 해왔단 말이구나. 그리고 순자와 한비자가 바로 성악설. 성악설이 되는 거죠. 이때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기에 인간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기에 통치, 군주와 국가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통치해서 부국강병을 이룰 것인가.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진시황이 바로 법가를 통해 천하를 통일한 것이 바로 법가다. 그럼 법가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어떻게 바라본 것 같아요? 법으로 다스린다고 했으니 일단 기본 전제 자체가 순자랑 한비자였으면은 일단 인간은 좀 악하다라고 봤겠죠. 근데 거기서 이 다만 뭐라 그래 순수 악이라기보단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나 아니면 나의 뭔가 얻음을 위해서 남한테 좀 피해를 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정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거 뭐 물론 이건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성악설이 그러니까 선과 악이 막 대립되는 그런 선악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 있어서의 이 부분이 뭐냐면 그 성악설은 뭐냐면 악하다 막 너는 태어날 때부터 데빌이다 데빌이다 악마 같은 놈 막 이런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어떤 욕심과 이기심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건 인간의 나무로 비유하면 휘어진 나무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휘어진 나무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인간은 타고난 그 본성에 휨이 있으니 그걸 바로 잡아야 한다. 그 바로 잡는 게 뭐냐? 법이다. 법? 그건 교육이라고 생각했어. 교육이다. 네. 그래서 순자는 그것이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공자님이 옛날에 얘기하신 그 인간에게 있어서 유계, 그죠? 뭐 유계가 뭐예요? 예약사어서수. 그렇죠. 예학사어서수. 바로 놀란 일이. 놀랄 일이죠. 놀랄 일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얘를 가지고 인간이 얘가 뭔 줄 안다면 얘로 다스린다면 얘라는 것이 우리가 규범이잖아요. 일종의 이렇게 그죠? 지켜야 할 것 이런 네. 거잖아요. 얘가 있다면 인간의 휘어짐을 잡을 수 있다. 그 예치가 바로 교육이다라는 게 순자의 방법이었죠. 왜 순자는 휘어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비자는 스승이 생각과는 좀 달랐어요. 이기적인 존재다 인간은.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자. 그렇죠.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거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그러니 인간의 그 점을 인정하고 그 점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 이기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에게 득이 되는 거. 네. 그럼 나에게 득이 되면 행하고 해가 되면 안 하는 거겠지. 그렇죠. 득이 나라에서 이 개인에게 그러면 그 이기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줄 수 있는 득과 나라에서 줄 수 있는 해가 뭘까? 상과 벌. 그렇지. 상과 벌이지. 상을 주면 나한테 득이 되니까 상 주는 일은 하겠지. 그렇죠. 근데 벌 주는 일은 나한테 해가 되니까 안 하죠. 안 하겠지. 그래서 법가에 있어서 공평한 법이라는 거가 가장 뭐가 중심이 된다? 믿음. 상에 대한 믿음. 그리고 벌을 반드시 준다는 믿음. 그래서 신상필벌. 상벌을 아주 명확하게 주는 것이 바로 법이죠. 그게 잘 지켜져야 백성들이 따르지. 그렇죠. 그치.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이 시대가 끝나고 나중에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그 시대도 끝나고 그 우리 장기판에 나오는 초안지 네. 거기서 유방이 승리해서 한나라를 세우는데 그 한나라도 망해갈 쯤에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유비, 관우, 장비. 피치 브라더스. 그렇죠. 그 삼국지가 벌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때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이 때 네. 그 삼국지에서 유비의 가장 뛰어난 브레인 제갈공명. 제갈공명이 곁에 두고 봤던 책 한비자죠. 아. 한비자죠. 그리고
제갈공명이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죠. 읍참마속. 아 읍참마소. 예. 읍참마소? 유비가 제갈공명이 있는 이 그 한나라에 네. 정말 뛰어난 장수가 하나 있었던 거야. 성은 마요, 이름은 속이라. 마소? 근데 얘가 진짜 전쟁만 하면 다 이겨. 어. 그리고 제갈공명이 너무 사랑했어. 근데 제갈공명이 딱 출정하기 전에 야, 너 어디 가서 여기 진을 친 다음에 이 짓은 절대 하면 안 돼. 했는데 마속이 혼자 딱 한 다음에 이거 해도 되겠는데? 라고 했다가 져. 그때 제갈공명이 군법은 지엄한 것이다. 그런데 얘를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야. 잘 싸우니까. 그래서 눈물을 참 흘리면서 참하다. 참했죠. 그게 뭐다? 바로 이 법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의 그 법가적인 행위들도 굉장히 이 안에 짙게 녹아들어 있는 거죠. 신상 필벌. 그러면 이기적인 인간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뭐가 된다? 따르게 된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그 국부론이라고 예전에 우리가 팟캐스트에서 했었죠. 네.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에 보면 아담 스미스가 비슷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식탁에서 마주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저녁 식탁에서 마주하는 거. 그것은 정육업자, 스테이크 먹으니까. 네. 그리고 서양에서는 고기 먹고 뭐 마십니까? 와인? 그렇죠. 양조업자. 그리고 고기하고 같이 먹는 채소. 빵. 제빵업자. 그래서 정육, 양조, 제빵업자들의 자비심으로 우리 식탁에 나오는 게 아니다. 그렇지. 뭐로 나온다? 이기심. 그 업자들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도 같은 말이죠. 왜 부국강병, 동양이나 서양이나 부국강병에서는 인간을 뭐로 본다? 이기적인. 이기심으로 본다. 그래서 이기의 존재에 대해서 이 쭉 나옵니다. 한비자는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담 스미스처럼 얘기한 게 있을까? 있지. 한비자는 이렇게 말해. 수레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장의사들 있죠. 관을 짜는 사람. 수레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부귀해지기를 바라고, 관을 짜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빨리 좀 더 많이 죽기를 바라. 그럴까? 그래서 수레 만드는 사람들은 남이 부유해지길 바라니까 어진 사람이고, 관을 짜는 사람들은 빨리 사람들이 죽으면 좋겠으니까 나쁜 사람인가? 아니다. 바로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수레 만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각자의 이득, 이기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라보죠. 각자 이득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명한 말이 또 있죠. 그 옥이라는 장수가 있었다고 옛날에. 네. 이 장수가 얼마나 부하들을 아끼는지 다리에 종기가 난 그 부하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옥이가 가가지고 다리에 종기가 났어. 행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기다려보게. 했다고. 총사령관이 일개병졸의 다리에 난 종기를 입으로 빨아가고 뱉었단 말이야. 독을 그러니까 이 병졸이 어떻게 되겠어? 감격. 눈물.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미담이잖아. 전해진 거야. 마침 그 병사의 엄마가 이야기를 듣고 울기 시작하는. 왜 울었을까? 왜요?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의 아빠도 오기 장군의 밑에 병사로 있었어. 이 병이 유전인지는 모르나. 이 아이의 아빠도 종기가 났는데 오기 장군이 종기를 입으로 빨아줬어. 그리고 우리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었지. 우리 아들도 곧 죽겠구나. 하고 눈물을 엄마가 흘린 거야. 그러니까 한비자가 하는 말이 뭐야? 야, 오기가 병사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다. 그래서
무릇 주인이 집안일 하는 사람들에게 돈과 맛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요. 그 집안에서 일을 하는 하인들이 열심히 풀을 뽑고 밭을 가는 것은 주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다. 주인은 하인이 하는 일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게 위해서고, 하인은 주인이 일을 시켜주는 걸로 받는 돈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모든 일은 주도 면밀하게 각자 자기 자신만을 위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비자는 얘기하죠. 자, 그럼 우리는 한비자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죠. 예.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 동의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그런데 다는 아니다. 네. 네. 어떤 면에서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뭐 측은지심 같은 게 있으니까. 측은지심도 있다. 예. 있지. 예, 있으니까. 어. 그런 거는 뭐 이익으로 한다고 보긴 좀 어려우니까. 예. 너무 뭐라 그래, 이익의 관점에서만 사람을 보는 느낌? 왜 그러면 안 되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사람이란 게 마음도 있고 마음도 있지. 마음도 있고 그 국경는 의사 같은 경우도 뭐. 있죠.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이야기는 이거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 이야기는 한비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한비자가 옛날에 그 사망오제 옛날 시기에 사망오제. 그 옛날 시기에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인자해서 사람들이 평화로웠던 게 아니라 사람은 적고 먹을 게 많았다. 그래서 무력이 없어 보이는 것이. 왜냐하면 싸울 일이 없어. 옛날은 과거로 올라갈수록 인구는 적었을 거 아니야. 네. 그렇겠죠. 그런데 먹을 건 많았어. 그런데 춘추 전국 시대만 와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먹을 게 적어지는 거야. 재물은 적어지고 사람이 많으니 사람들은 재물이 귀하게 돼서 가지려고 욕망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 옛날에 그 환경에서 만들어진 인간의 천성의 법을 지금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지배하고 사회 구조가 이렇고 인구가 이런 시대니 지금은 현실적인 법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옛날 시대는 이상적이다. 그래,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인간은 사랑과 인간은 싸우지 않고 평화롭고 맞아. 그런데 그때는 그 상황이 그랬어. 지금 상황이 이래. 그러니 지금은 지금의 것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게 한비자의 이 이야기죠. 뭐 혼란했던 춘추 전국 시대를 생각하면은 한비자의 그렇죠. 의견이 맞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지금은 부분도 그만큼 이렇게 혼돈의 카오스까지는 아니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비자의 어떤 의식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간을 너무 이기적으로 보는 건 나는 반대다. 네. 별로예요. 왜 반대일까? 낭만이 없어. 낭만이 없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낭만보다 안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그렇지. 봤을 때는 음. 어떻게 해서든 그 마음을 이용해서 계속,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저거 해서 이용해 먹으려는 것 정도로밖에 생각이 좀 안 떠올라요. 네. 모두가 이기적이다라고 놓고 봤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하는 행동들,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들이 나를 통해서 뭔가 지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나? 뭔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맞습니다. 그래서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큰 보편성에 있어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예를 들어서 맹자가 성선설을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는 진짜 다 그럼 선한가? 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통치에 그럼 인간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국가 통치의 기준을 잡을 건가? 거기서 봤을 때 선하니까 덕치를 하자. 이기적인 존재니까 그렇다면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그 이기성을 잠재울 수 있는, 그걸 그대로 때릴 수 있는
법가로 하자.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법가가 이긴 거죠. 그런 식으로 되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는 유가, 안으로는 법가. 네, 그 양면성을 가지고 가게 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법이라는 건 너무 차갑지도 않다.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가는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믿음, 반드시 이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는 어떤 믿음을 바탕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게 한비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 사기에 나왔던 어떤 한비자가 어떤 인성론을 가지고 있는가, 심성론을 가지고 있었던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법과 술과 세를 가지고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 한비자라는 것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편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편으로는 아까 진시황이 두 편을 보고 나 이 사람 만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했잖아요. 고분. 그렇죠. 고분과 5개의 존벌레. 오두. 그렇죠. 그럼 고분과 오두는 어떤 내용인가? 어떤 내용이길래 진시황이 한 번 만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했을까? 그리고 7기까지 한나라를. 그러면서 이거 두 편 읽고 야 그럼 한나라 한번 치자.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오두와 고분편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비자의 기본적인 법술세 그리고 인간의 심성론으로서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부분들을 한비자 내용 속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같이 봤습니다. 오늘 시간 유익했습니까? 네.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 그래? 지금은 뭐야? 나라를 다스리는 느낌인데, 네. 뭔가 그냥 단순히 그거 말고 사람 사는데 좀 대입해도 좀 재미난 내용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한비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조직, 생활이나 뭐 관계 속에서 굉장히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신용과 같은 부분들의 일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하죠. 어머니가 시장을 가는데 아기가 엄마 나도 같이 갈래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 혼자 너 여기서 집에서 잘 기다리면 엄마가 혼자 시장 갔다 와서 돼지 잡아줄 거야 라고 하니까 애가 오 돼지고기 오케이 집에 혼자 가스 이러면서 안 따라가고 엄마가 시장을 보고 온 거야. 근데 엄마가 문을 열고 이제 탁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보더니 마누라 왔구만 시작해야지 칼을 갈고 돼지 목을 딸라는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갑자기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이 아까 애기한테 나 시장 갔다 올 때 안 따라가면 돼지 잡는다 하길래 내가 당신 이제 들어오는 거 보고 돼지를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걸 진짜로 잡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요. 그렇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지. 우리는 뭐로 키운다? 우리의 믿음 있는 행동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하고 돼지를 잡아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집에서뿐만 아니라 한비자는 그러면 국가가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도 뭐다? 신용. 신뢰다. 법에 대한 신뢰. 반드시 말한 것은 지킨다. 라는 신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뭐 논어, 맹자 뭐 이런 거하고 다른 이유, 다른 점은 한비자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다 들어 있어요. 우화들이 많이 들어 있다. 우화들이 엄청나게 우화들이 다 들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죠. 보시기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바로 한비자의 책이니까 여러분들도 책은 좀 두꺼운데 많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꺼워.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들춰서 아무 쪽이나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재밌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과연 진시황이 반해버린 고분과 오두는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